여기서부터가 이제 빈칸 추론이 있는 부분이네요. 마침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So, 그러므로, therefore, mathematics shares with music a movement between gestures and formulas, but. 자, 여기서 but이라는 또 시그널 하나 줬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문이 share A with B 구문인데, 자, A를 B와, sorry. 공유하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지금 wish라는 전치사가 먼저 나왔거든? 그래서 사실상은 문법적인 좀 파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수학은 음악과 뭐를 공유하고 있냐면, gesture이란 거는 이제 표현이라고, 물론 몸짓이라고 해서 이제 몸짓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 자체가 수학과 음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에 여기서는 표현이라고 좀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몸짓이 아니고, 표현과 공식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음악과 공유를 하지만, 자, 여기서는 공유했다란 말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둘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학도 음악도 표현과 공식이라는 거, 그러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이시 의미하고 있는 건 수학이 되겠죠. 수학은 수학은 아마 음악과 어떤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음악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보기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악과의 뭔가 공통적인 특징, 하지만 차이점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There are two fundamental components in mathematics and music. 자, 두 개의 수학과 음악에서의 두 개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공식과 표현이라고 나와져 있죠. 요거 실질적으로 얘들아 오답률이 1이었던가요? 그죠? 1이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수학과 음악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예요? 기본적인 요소인 얘네들은 공식과 표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So musical formulas are well known. For example, the song from ABA or the formula 1451 in harmony. 자, 여기서 이제 화음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체가 in harmony 자체가 화음의 공식인 지금 1451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그냥 음악의 어떤 형태적 요소인 ABA 타입의 어떤 공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음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음악의 공식,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으로 화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화음에서의 공식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but music cannot be reduced to such formulas. 자, 음악이라는 건요, 그러한 공식으로 축소되어질 수가 없대.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이 reduced 지금 어떻게 해석했니? 줄여지다 이렇게 해석 안 했어요. 축소되어지다. 그죠? 물론 뭐뭐를 줄이다, 감소시키다, 감소하다의 뜻도 있지만 작아지다, 크기가 작아지다, 축소되다의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요, 음악이 작아지고 커지고의 어떤 증량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식으로다가 음악이 축소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악을 보통 작곡할 때 어떻게 하니? 음악가들이 예를 들어 나 한 3분 30초 정도의 음악을 좀 만들어야겠어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각종 공식이라 음악적 어떤 이런 화음 같은 공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여기다가 이제 부여를 하는 거지, 얘네들 공식으로 음악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 공식이란 것은요, 얘네 음악을 줄일 수는 없다, 이런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부연 설명으로,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부연 설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it needs to deploy them in its sound, time and space. 자, 음악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일단 them이란 거는 그러한 어떤 공식들을 뜻하겠죠? 음악적 공식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대. 다시 말하면 음악적 공식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둔다라는 소리죠. 근데 어디에다가? 음악적 소리의 어떤 시공간에다가. 자, 시공간이란 개념에서는 공간이란 거는 이제 음악적인 어떤 그런 이제 표면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이란 건 아까 선생님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시간, 정해진 시간에다가 이 음악적 공식들을 배치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음악적 공식으로 음악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럼 공식이
지금 배치한다는 표현, 공식이 실질적으로 뭘 이룬다? 음악적 표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화살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식이 음악적 표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을 여기서는 음악적 공식으로 줄어들 수도 없고 시공간에 실질적으로 음악적 공식이 배치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So the aim of this deployment is the gesture action of musicians. 그래서 이러한 배치의 목적은 음악 공식들을 이제 배치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음악가들의 실질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식의 예의 목적이 뭐냐면 음악적 표현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 기본적인 요소고 예의 목적에 대한 결과가 뭐다? 예의 목적이 결과가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music transfer formulas into gesture when performance interpret the written notes and when the composer unfold formulas into the score's gesture.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래서 환원이라고 말을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transfer A into B죠. 뭐를? 공식을 표현으로다가 그렇게 바꿔놓는 거래. 자, 저 화살표 공식의 실질적인 목적은 뭐다? 음악적 표현을 하는 거다. 근데 어떨 때? 그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땠을 때? 쓰여진 음계예요. 쓰여진 음계. 쓰여진 음계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야? 이 공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주가들이 공연하는 사람이 쓰여진 음계인 쓰여진 음계 자체에는 막 공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적 공식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자 할 때 뭐를? 이 공식을 표현으로 바꾸는 거다. 그리고 또 뭐 할 때? 자, 작곡가가요. 이번에는 뭐예요? 그 악보의 어떤 표현. 이때 스코어이란 건 점수 아니에요. 우리 특강 때 했던 것 같은데. 악보입니다. 음악 지문에서는요. 그래서 그 악보의 표현에다가 뭐를 펼쳐놓는 거야? 지금 음악적 공식을 unfold. fold는 접는 건데요. unfold는 펼쳐놓는 거거든요. 펼쳐놓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럼 조금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 지금 공통점이 뭐니? 공통점. 이 공연자 입장에서랑 지금 이 작곡가 입장에서 둘 다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예요? 공식을 먼저 어느 정도 적어놓고 나서 뭐?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연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야 뭐 한다는 거야?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는 작곡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표현되어진 이 뭐예요? 지금 scored gesture 자체가 이거잖아. 표현되어진 그 악보에 표현되어진 것을 뭐로다가? 공식으로 이제 펼쳐놓은 거다. 다세분화해서 또 공식으로 펼쳐놓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위치는 뭐냐면, 연주가 입장에서는요,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sorry. 연주가 입장에서는 공식을 악보를 보고, 그거를 기타를 치든 노래를 하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작곡가 입장에서는 뭐다? 작곡가 입장에서는 표현되어진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공식으로 펼쳐놓는 거다. 사실상 입장에 조금은 차이는 있죠. 하지만 지금 공식과 표현에서의 쌍방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수학적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유사점은 물론 얘기하겠죠. 자, 비슷하게 mathematicians do mathematics. 자, 비슷하게 수학자들도 수학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 보니까 they don't just observe eternal formulas. 자, 그런데 자, 이때 여기 잘 보십시오. 수학자도요. 비슷하게 그렇게 해. 그런데 이때 이 세미콜론은요. 그런데 있잖아. 어느 정도 약간 엽접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왜? 뒤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수학학자들은 not just observe.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뭐도 해. 다시 말하면 위에랑 똑같이도 하는데 요것도 해. 라는 거거든. 지금 보니까 observe eternal 변하지 않는 영원한 eternal 이건 영속적인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변하지 않는 공식을
이때 observe 뜻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 observe 뭐 있어요? 뭐뭐를 관찰의 뜻도 물론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다? 뭐뭐를 준수하다. 그래서 뒤에 규칙이라든가 지금같이 formulas 이런 공식 같은 게 나오면 공식을 지키다, 준수하다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준수하다. 그래서 이 수학학자들은요 똑같이 하지만 그렇게 영원한 공식을 이게 단순히 그냥 준수하는 건 아니야. 그 이상의 또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단지 그렇게 준수하는 것만은 아니야. 또 뭐 하나 볼까요? They move symbols from one side of equation to another. 자, 수학학자들은요 기호들을 한쪽 어떤 방정식, 한쪽 변에서 이때 equation이라는 것은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뭐 equation이라는 건 어떤 공식, 방정식의 뜻도 있고 변이란 뜻도 있거든요. 한쪽 변, 저쪽 변 할 때, 뭐 이제 도형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한쪽 변에서 다른 쪽 변으로 옮기는, 그죠? 기호를 옮기는데도 사용을 한다.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영원한 공식을 준수하지 않고 얘네들은 실제로 지금 뭐 하는 거야? 기호 같은 걸 이렇게 저렇게 대입하면서 옮겨도 봐. 이때 기호가 사실상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니? 수학적 공식에서는 기호가 있잖아. 뭐 파이라든가 fx라든가 이런 공식에 있어서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때 셈볼즈는 실질적으로 포뮬라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지금 그것을 공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표현하는 게 뿐만이 아니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수학자들은 실질적으로 공식인 기호 이런 거를 활용을 해. 그죠? 그런 공식을 지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하기도 한다고요? 옮겨도 본다고, 활용을 해본다고, 이렇게 대입도 해보고, 그죠? So mathematics is derived by intense and highly disciplined actions. 그래서 수학이란 것은요, 뭐 함으로써 이제 번영이 되는 거냐면, 보니까 아주 엄청나고, 그죠? 아주 잘 트레인되어진 어떤 그런 연습. 이때 액션이란 건 연습 또는 훈련 이런 개념이죠. 수학도 계속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해야지, 풀어봐야지 수학이란 것도 더 느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 열심히 아주 체계적인 그런 훈련을 연습을 통해서 수학이란 게 더 이렇게 번영이 되는 거다. So you will never understand mathematics if you don't play with its symbols. 그래서 너는요 아마도 수학을 이해할 수 없을 거래. 만약 어떻게 한다면 네가 이러한 기호 이러한 공식 같은 거를 그냥 연습해보지 않는다면, 활용해보지 않는다면 너 수학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거라고. 이때 play 자체가 사실상 저 활용을 뜻하는 거죠. 여기저기 대입해보고 활용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얘는 표현이란 개념은 물론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이란 개념은 있긴 있겠지. 왜 문제 푸는 해답이라든가 정답 같은 게 표현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수학의 어떤 목표 자체는 요게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문장 더 볼까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The mathematical goal is not the manipulatory activity. 자, 그런데 수학적 목표가요. 조작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래. 자, 조작하는 활동이 아니다라는 건 뭐지? 끝까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고 이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anipulatory 자체는 조작하는 이런 뜻이 있긴 하거든요. 자, 수학적 목표는요, 조작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it is the achievement of a formula that condenses your manipulatory gestures. 자, 이 수학적 목표라는 건 뭐냐면 공식의 완성이다 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아까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완성이었지? 실질적으로 이 표현이라는 걸 약간 완성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죠. 그죠? 하지만 작곡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예외적으로 표현을 공식으로 풀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표현이란 것을 조금 완성적인 개념으로 봤다면 여기서는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공식의 완성을 바로 여기서는 뭐다?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원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공식의 완성이 바로 이 수학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식의 완성이란 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너의 어떤 조작적인 그런 표현을 응축시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조작적인 표현이라는 게 자체가 뭐야, 얘들아, 요거? 지금 두 가지가 사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조작적인 어떤 표현, 조작적인 활동은 뭐지? 실질적으로 뭐겠어요? 요거가 되겠죠, 요거. 활용, 연습. 그죠?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해보고 연습하는 거. 아까 위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제 play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야?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얘네들을 응축해서 뭐 하는 거? 공식에 대한 어떤 완성을, 그죠? 달성을 이루는 게 실질적으로 수학의 목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식이란 게 있어. 수학자야. 일반적인 너네들 아니에요. 학생 아니에요. 이 수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공식을 그냥 푸는 거 끝이겠어? 학자인데? 아니겠지. 그 풀어본 걸 또 다른 공식으로 표현해보고 연구해보는 게 수학자들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한 박자 더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학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뭐 합니다? 이 연습과 활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뭐 응축을 시킨 게 바로 뭐다? 이 공식이란 거. 그러한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는 게 실질적으로 수학자들의 수학적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시 공식까지 온다고. 그랬을 때, 자, 아까 위에서 뭐 지금 이게 조금 여러분 난이도가 오답률이 1위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곡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글이 좀 헷갈려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이제 그 뭐라 그랬어요? 요거만 좀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 무슨 얘기 했었어 아까? 이러한 배치의 목적. 이러한 배치란 건 무슨 배치야? 공식이죠. 음악적 화음이라든가 음악적 공식. 그죠? 요것만 조금 이해하셨더라면 여기도 aim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도 수학적 목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거 이 두 개를 조금 구분하셨더라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음악적 결국 목표는 뭐다? 이런 공식 같은 것의 목표는 뭐다? 결국 표현적인 어떤 액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사실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요. 조금 예외가 아까 밑에 살짝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의 목표는 뭐야? 얘의 목표가 바로 뭐다? 표현이라고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수학은 뭐예요? 공식에서 표현으로 왔다가 다시 공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자, 둘의 좀 차이가 느껴지시겠죠? 이거 선생님이 화살표를요 이렇게 놔도 돼요. 선생님은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 옆에다 하나 더 썼는데 다시 또 돌아오는 거야. 그죠? 실질적으로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응축된 요것들을 응축시켜서 공식을 또 만들어내는 게 얘네들의 실질적인 에임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좀 보실 수 있는 게 1번 consist of a solitary work with less collaboration. 자, 협력이 거의 없음과 함께, 그러니까 거의 없는 협력과 함께 고독한 그런 어떤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이 없이 고독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이라든가 고독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실질적으로 목표가 뭐고 결과치가 뭔지 그거를 사실상 봐야 되는 거지. 협력이라든가 어떤 고독한 어떤 일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고요. Adopt few variations common in musical gesture. 자, 음악적 표현에서 굉장히 흔한 빈번한 그러한 변형을 그죠? 거의 적용시키지 않는다? 자, 음악적 표현에서의 흔한 변형이라는 거? 음악적 표현에서 흔한 변형이 나왔나요? 변형이 아니고 공식이면 공식이지 변형, variation? 그거는 아닌데. 음악적 어떤 표현에서의 흔한 변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Focuses on gestures more than completion of formulas. 자, 뭐예요? 공식의 어떤 완성이라기보다는 표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건 완전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야? 음악의 이야기잖아. 그죠? 음악의 이야기는 뭐예요? 공식보다는 표현을 결과치로 두는 애들인 거고 수학은 뭐다? 공식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그죠? 응축된 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 음악에 대한 이야기고요. So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musical process. 자, 음악적 과정과 그죠?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 그죠? 음악적 방향하고 실질적으로 목표랑 완성. 그죠? 목표랑 지들의 결과치가 사실 다르니까 반대 방향이다라는 맥락.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셨더라면 다시 돌아왔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고 5번 볼게요. Take a superior position over music by employing logic. 논리를 사용함으로써 음악보다 더 우위의 위치를 두고 있다? 논리를 사용해서 음악보다 더 뛰어나다인가요?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 요 개념 한번 이해하셨더라면 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고 나머지는 다 두 명 틀려가지고 일단 순위가 좀 높은 걸로 볼게요. 조금 공평하게 37번이 2위였거든요. 37번 37번 보겠습니다. 자, 37번 보니까요. We are sure that 우리는 that 확신한데 보니까 some plants such as wheat라는 건 뭐예요? 밀이죠, 밀. 그죠? or barley라는 건 이제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니까 밀이라든가 보리와 같은 그러한 일부 그런 식물들은 아주 완벽했대. 뭐에 있어서? 최초의 농부들의 어떤 니즈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그런 식물이었다. 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 안 끝났죠? Among the first to be chosen for domestication. 자, domestication 단어 발표 좀 쳐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 뭐 있어요? 물론 가축이란 뜻이 있어. 그죠? 우리에 가둬서 키우는 어떤 그런 가축 방식을 domestica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그거 잘 생각해봐. 소, 돼지, 말, 양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작물들도 필요하잖아. 얘네들이 인간이랑 먹는 거랑 똑같이 먹진 않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물 재배까지도 영어에서는요 합쳐서 가축도 키우고 작물도 키우는 재배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요거 좀 별표 치십시오. 그래서 소, 돼지, 말, 양 막 이런 애들이 나온 게 아니라면 그냥 뭉뚱그려서 재배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융통성이 있기는 해요. 여기서는 어쨌든 식물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작물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재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위해서 선택되어진 그죠? 최고의 것 중 하나이다 라는 것은 확신한데. 자, 지금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죠. 밀이라든가 지금 보리 같은 이런 지금 작물들은 최초의 농부들에게 니즈도 굉장히 완벽하게 잘 부합했고 그 다음에 최고야, 최고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among with those grains, however 자, 그런데 이제 역접의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작물들과 더불어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이죠. 자, 이러한 작물이라는 걸 위해서 나왔습니다. 밀과 보리죠. 밀과 보리와 같은 작물과 더불어 farmers selected their toughest weeds without noticing they were there. 자, 근데 농부들은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잡초들, weeds, 잡초죠, 잡초. 작물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때 there이라는 건 작물들이야, 그죠? 농부 아니에요. 농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어딨어? 작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잡초를 선택을 했대. 아니 얘네들이 최고인데 지금 밀과 보리가 최고야 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얘네들 잡초를 선택했다고? 근데 뭐 하지 않고 그 잡초들이 그죠? 거기에 있는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자, 요게 굉장히 키포인트죠. 알지도 못했어. 사실 무의식이야, 무의식. 그죠? 의도가 아니야. without noticing이잖아. 그죠? 알아채지도 못한 채 무의식인 채로 최고로 강력한 잡초를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에서는요. 야, 너 밀 있잖아. 밀이랑 보리. 너 최고야.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끝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뭐라 그래요? 의도치 않게. 그죠?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장 강력한 누구? 잡초를 선택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 잡초로 이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작물이 얘들아 작물이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러면 얘 좋은 작물이야? 아니야.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터피스 자체도 굉장한 칭찬인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못지않게 엄청 훌륭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aving arrived in regions with colder winters or poorer soils, rye provided its strength by producing more and better crops than the wheat and barley it had attached itself to. 여기까지 자를게요. 자, 지금 분사 구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rye라는 건요. 밑에 나와 있나요? 호밀? 맞지? 호밀? 갑자기 얘들아 지금 일단 A번이 매력적일 수는 있는데 일단 끝까지 달고 보셔야 됩니다. 고3 지문이에요.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자, 호밀이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호밀이죠. 호밀 주어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했겠죠. 분사 구문이니까 호밀이 어떤 지역이냐면 with colder 더 추운 겨울이라든가 척박한 토양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호밀이 정착을 했을 때 호밀은요 증명을 했대. 얘네들의 아주 강함을 뭐함으로써 by producing more and better crops. 자, 더 많은 어떤 그 다음에 더 나은 작물들을 생산함으로써 얘네들의 강력함을 증명했습니다. 자, 아주 안 되진 않거든요. 왜? toughest란 말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strength라는 맥락은 맞아. 그런데 요걸 하나 보셔야 돼. 이 부분. colder winter라 지금 척박한 토양의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의도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 뭐냐면 지금 농부들도 얘네들 거기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잡초를 지금 선택하게 된 거야. 의도치 않게.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요거는요 살짝 세모로 주고 넘어갈게요. 아주 안 되진 않기에. 더 자연스러운 애가 있나 찾아보는 맥락으로 가겠습니다. That would not have been an easy task. 자,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 틀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서 would have pp 나왔죠? 과거에 대한 어떤 추측, 과추예요, 과추. 근데 약한 추측이죠. might have pp랑 사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사실상 요거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앞에 뭔가 타스크가 나왔니? 뭔가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쉬운 일이라고 할 만한 게 나왔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의도치 않게, 그죠? 가장 강한 잡초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거는 사실상 좀 부자연스러운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 넘어가 보시면 That is where the history of rye begins in an enviable roll of weeds. 자, 그것은 바로 어떤 시작점이래. 물론 where이라는 애가 장소를 선행사로 두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시점적인 개념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죠. 시작된 곳이다. 그러니까 시작된 곳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앞에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의도치 않게 잡초를 선택하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맥락으로 where를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rye라는 애의 역사가 시작된 그런 상황이다. 왜? 의도치 않게 지금 잡초를 지금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 호밀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어떠한 역할로다가 잡초라고 얘기를 하네요. 잡초에 하나도 부럽지 않은 enviable 하면요 부러운이 되는데 unenviable 되니까 부럽지 않은 역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드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잡초, 막 무성한 잡초로 쓰인 애의 의미일까? 웨즈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고3 지문인 게 여기서는요 잡초라고 표현한 애는 실질적으로 뭐다?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비유다, 은유다 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왜? 여기 대놓고 rye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호밀도 사실 작물이거든. 근데 얘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아주 끈질긴가 봐, 생명력이.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C번에서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호밀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자.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의도치 않게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장 강력한 잡초를 선택했다. 근데 그게 바로 호밀의 시발점이었다. 라는 거니까. 의도치 않은 게 항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런 상황인 거죠. 시작되는 상황. 근데 오늘 하나 또
또 배울 수 있는 게 역사라는 거 영어에서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역사의 상황이다 역사의 시점이다라는 건요 의도치 않게랑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잡초로서의 역할. 자, 그 다음 맥락을 좀 더 읽어볼게요. Since the ancestors of rye were very similar to wheat and barley, to eliminate them, the ancient population of the full-tailed skunk would have had to carefully search their seed for invader.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호밀의 조상들이요, 그죠? 밀이라든가 볼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럽지 않은 거야. 왜? 호밀 말고도 밀이랑 볼이 먹어도 돼. 근데 얘가 뭐 특별한 그렇게 부러움이 있을 만큼의 얘가 특별한 성능이 있는 건 또 아니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비슷하대. 이제 사실상 세 개를 놓고 보면 뭐가 볼이고 뭐가 밀이고 뭐가 호밀이냐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to eliminate that 그것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은 일단 그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기서는 여기 rye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제 호밀을 제거하는 것은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고대 이제 우리 인간들 근데 뭐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고 있는 고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양이 약간 이렇게 생겼나 봐. 근데 약간 여기 토양이 굉장히 비옥한가 봐. 그래서 비옥한 그러한 이제 초승달 모양 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고대 조상들은요. 실제로 호밀의 조상들을 여기서 이제 실제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옛날 얘기니까 지금 고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호밀의 조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have had to carefully search. 자, 그 침입자에 대한 걔네들의 어떤 씨를 찾는데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찾아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또 달갑지 않은 표현으로 얘기하죠. 침입자라고 얘기하는 얘가 누구야 그러면? 바로 이것을 제거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침입자란 건 누구예요? 이 호밀의 조상들. 그죠? 그래서 호밀의 조상들에 대한 걔들의 씨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얘는 종자가 근데 뭔데? 그래서 이 씨앗들을 아주 찾는데 아주 면밀하게 찾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의 마무리는 뭐냐면 호밀의 역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라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농부들은요 그런 걸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이것을 지금 무슨 뭐 하고자 하는 작업이야? 호밀을 실제로 제거하고자 함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A냐 B냐를 봤을 때 당연히 자연스러운 게 뭐겠어요? 지금 제거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호밀이 지금 이런 지역에서 도착했을 때 얘네들이 강함을 보였다라는 게 자연스럽겠어?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게 자연스럽겠어? 당연히 제거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대신한 게 결국은 뭐다? 호밀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었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냐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rye became one of the main weeds. 자, 주된 어떤 그런 잡초 중에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잡곡 중에 하나가 결국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So, when wheat and barley cultivation was expanded 그래서 이제 뭐 밀하고 보리의 어떤 경작이 그죠? 더 확대가 되었을 때 rye went along for the ride. 자, 여기서는요. 같이 합승하다 이런 뜻이죠. Go along. 자, go along은 함께 가는 건데요. 뭘 위해서? For the ride. 타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같이 탑승을 한 거죠. 지금 밀이랑 지금 보리가 굉장히 경작이 아주 잘 돼서 확대가 되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또한 어떻게 됐다? 이 자체에 그죠? 좀 분리된 그런 곳에서 얘네들도 expanding 하게 됐다. 지금 셋이 다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무성하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 자, 지금 볼이랑 밀이랑 지금 호밀이랑 다 지금 확대되고 있어. 경작이 잘 돼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호밀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colder winter야. 엄청 추운 날씨, 더 추운 날씨, 막 척박한 토양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쥐들의 힘을 입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땠다는 거야? Rye had to become a domesticated plant. 아주 재배되어진, 그죠? 주 재배되어지는 어떤 그런 식물이 결국은 rye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순서 배열은 그렇고
문삽 하나만 하고 끝날까요? 3위였던 38번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주어진 질문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In today's food chain. 자, 영어에서 얘들아 이런 거 그냥 나오지 않거든. 오늘날의 음식 유통에서 food chain, 유통이야, 유통. 사슬 아니야. 막 먹이 사슬할 때 그 먹이 사슬 아니에요. 얘들아, 오늘날의 음식을 유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이 전에 관례적으로 아니면 좀 전통적인 어떤 음식 유통 과정이라든가 다른 어떤 비교의 대상이 분명 나올 겁니다. 쓸데없이 today's라고 쓰지 않아. 뭔가 비교 대상이 나오겠거니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음식 유통에 있어서 오늘날의 음식 유통에 있어서 customer feedback can however. 자, 그런데 그 고객의 피드백이요. 뭐에 해질 수 있대? 뭐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대? processor, 가공하는 사람, 그죠? or retailer, 소매상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product standard를 develop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좀 개념 잘 볼게요. 지금 얘들아 조금 편하게 보면은 뭐예요? 가공하는 사람, 음식을 가공하는 사람이랑 음식을 소매로 파는 사람은 고객의 피드백을 잘 사용하고 있대.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의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음식의 스탠다드는 뭐냐면 which can then be passed back to the producer. 이게 달라요. processor는 가공하는 사람, producer는 실제로 생산자. 그죠? 그런데 이 product standard는 바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생산자에게 다시 돌아간대. passed back. 다시 되돌려준대. 되돌려줄 수 있대. 뭘 위해서? As a future production requirement. 앞으로의 어떤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요구사항을 위해서. 굉장히 징하네요. 지금 표현이요. 하나, 둘, 셋, 넷. 넷 지금 사람이 나왔거든, 대상이. 요거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음식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니? 당연히 4명 중에. 당연히 producer죠. 그죠? 제조자. 라고 정리를 할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단 갖고 놀아보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 가공자야, 소매자야, 소매상이야? 당연히 이걸 가공을 하겠지. 뭐 포장도 해야 되고 좀 씻어야 되고 살균도 해야 되고. 가공자, 그 다음에 소매상, 사실상 그 다음에 뭐예요? 고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순서 갖고 노는 거야. 잘 봐봐. 누구한테 먼저 고객의 피드백이 가? 얘네들 둘한테. 고객이 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보자. 감자를 제조하는 사람이야. 그럼 흙에서 감자 파가지고 그냥 가공자한테 넘기겠지. 그럼 가공자가 그걸 씻어가지고 살균 처리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소매상에 넘기겠지. 그러면 고객들이 이걸 사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감자 맛 없어요, 감자 이렇게 썩었어요 라고 듣는 애들은 누구라고? 이 소매상이라든가 가공자들이라고. 그죠? 그런데 그 피드백이 실제로 어디까지 간다? 이 제조자에게도 다시 passed back,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의 뭐 품질을 위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요 맥락은요, 물론 시그널이 하나가 however 그러나라는 맥락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러나가 나오려면 얘들아 앞에 문장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개로 사실 되게 엄청난 지금 힌트를 줘버렸어. 그런데 오늘날의 음식 유통에서는 이야. 그럼 이 전에 뭐가 나야 된다? 뭔가? 오늘날의 음식 유통이 아닌 어떤 비교 대상이 앞에 나와야겠지. 근데 오늘날의 음식 유통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역접 접속사와 이 비교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So in a market situation, 어떤 시장의 상황에 있어서요, the two-way exchange of information, 정보의 쌍방향이죠. 쌍방적인 교환은 as important to both the customer and producer. 자, 고객과 생산자 둘 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대상이 2명만 나왔거든? 일단 생산자, 제조자. 말을 위해 좀 생산자로 바꿀까요? 그럼 니네도 헷갈리겠다. 그럼 제조자라 쓸게요. 둘 다 헷갈리는 거야. 자, 지금은 무슨 얘기하고 했냐면, 제조자랑 누구? 고객. 그죠? 둘 다에게 서로 쌍방적인 그러한 정보 교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So the simplest pathway, the direct selling to a customer. 자, 가장 간단한 경로래. 자, 이 two-way exchange가 가장 간단한 경로인지 일단 파악을 하셔야겠죠. 근데 결국적으로 뭐야? 고객에게 직접 파는 direct selling, 직접적으로 파는 아주 간단한, 가장 간단한 경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로는 is the most useful for the producer for obtaining feedback concerning a product and production method. 자, 그 생산품이라든가 또는 생산 그런 방식에 관련된 concerning이라는 것은요, relating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뭐와 연관된. 자, 뭐뭐와 연관된. 지금 이제 생산품이라든가 생산 방식과 연관된 그러한 피드백을 얻기에, 근데 누가 이 제조자가 그런 것을 얻기에 가장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1번은 방해할 수가 없죠. 왜? 쌍방적인 그러한 정보 교환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방식이고 그거는 가장 유용한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his pathway is not available to producers supplying today's food chains, which typically pass through several intermediates, buyer, processors, wholesaler, and retailer before reaching the customer. 자, 그런데 이러한 경로는요. 자, 이러한 경로라는 거는 쌍방적인 경로, 아직까지 지금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팔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듣는 거, 이러한 경로는 오늘날의 음식 유통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조자에게는 조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래. 언뜻 보면 역적 같은데요. 불가능하다 막 해대니까 앞에서는 막 되게 좋다 좋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표현, 오늘날에. 이러한 방식. 그래서 this pathway 자체가요. 이 쌍방의 정보 교환의 방식이에요. 쌍방의 정보 교환 방식은 오늘날의 음식 유통에서는 근데 그건 좀 불가능해. 이유가 이제 나오죠. 그 이유가 사실 뒤에 있어. 왜냐면 오늘날의 음식 유통은 전형적으로다가 뭐를 거쳐? 몇 차례나 되는 그런 어떤 중개자들을 거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누가 나와요? 뭐 구매자, 가공자, 이때는 도매업자입니다. wholesaler. 도매자 거쳐야 소매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요런 중간 개체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일단 1번에서는요 제조자랑 고객의 직접적 판매인 쌍방적인 어떤 방식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useful하다. the most useful이라는 가장 유용한 거다. 가장 실질적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방식은 뭐다? 위의 방식은 오늘날의 유통에서는 실질적으로 not available이니까 불가능하다. 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야? 중간 매개자들이 많아서. 그죠? 중간 매개자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더구나 자, 뭔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Because there are relatively few processors and retailers each handling a high volume of goods, the provision of feedback from the customer to individual producers on their particular goods is impractical.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상대적으로 가공하는 사람이랑 소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 그죠? 근데 이 각각은 뭘 다루고 있는 사람이냐면 많은 양의 그러한 상품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조자, 가공자, 소매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가공자가 자기가 가공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여기서는 high volume of good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품을 뜻해요. 실제로 많은 양의 상품들을 이 둘은 다루고 있어.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이 양에 비해서, 그죠? 이 물건의 양에 비해서 이 가공자라든가 소매상의 인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아. 그래서 결국이 뭐냐면 고객으로부터 각각 생산자로까지의 이런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게 provide의 명사입니다. provision. 제공해 주는 게, 근데 특정 상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상 실용적이지 못해 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객의 피드백을 실제적으로 얘네 둘이 받아주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야? 이 실제적으로 피드백 전할 사람이 상품에 비해 굉장히 인력이 작아. 그래서 이게 어떻다? 비효율적이다. 그죠? 실용적이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3번은 사실상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중간 매개자가 너무 많아. 거기에 대한 또 원인이 뭐예요? 거기 중간 매개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위의 방식이 안 맞아. 3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상품의 양. 상품의 양이, 그죠? 가공자라든가 소매상들의 양보다 확실히 작기 때문에 피드백이 잘 안 이루어져. 피드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단점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죠. 뭐의 단점? 오늘날의 유통에 대한 단점. 중간 매개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사실 문제인데 또 문제가 뭐야? 상품의 양이 얘네들보다 더 많아. 그래서 피드가 잘 안 이루어져 라는 지금 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러므로 결론에 좀 더 부합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 네거티브예요. 문장삽입은 얘들아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 흐름만 좀 잘 읽어도 괜찮거든. 그러므로 information exchange on this paceway can become a one-way flow from customer to retailer, processor to producers rather than the two-way exchange observed via direct selling. 자, 그러므로 라는 것은요, 뭐에 해당하는 결과를 도출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 그죠? 원인에 대한 결과, 원결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정보 교환, 이러한 어떤 방식의 정보 교환은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 교환이 나왔나요? 위의 질문에서? 현재 무슨 얘기했어? 상품의 양이 가공자랑 소매상보다 너무 많아서 이 피드백을 전달하는 게 이게 좀 실용적이지가 않아. 이거 비현실적이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로의 정보 교환 누가 했어? 피드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지. 엥?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거야? 일단 쭉 읽어볼게요. 이러한 방식의 정보 교환이 고객으로부터, 그죠? 소매상이 됐든 아니면 그 가공자가 됐든 아니면 어디까지? 제조자까지로 어떤 일방적인, 그죠? 한 방향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객이 피드를 줬을 거 아니야, 그죠? 아까 우리 보기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죠? 고객이 가공자랑 소매상에게 피드백을 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제조자에게 미래의 품질을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 될 것이다. 아까 위에서 제시문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거는 뭐라기보다는 아까 그 직접적인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관찰되어진 쌍방향적인 어떤 정보 교환이라기보다는 고객으로부터 여기를 거치는 어떤 일반적인 흐름, 일방적인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이 일방적인 흐름은 맞죠. 그죠? 한 방향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4번이 정답인 이유가요, 정보 교환이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피드가 사실상 피드백을 지금 제공하는 게 impractical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4번을 살짝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수가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그다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프로덕트 스탠다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피드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야기된다라고 하고, 4번이 그러므로 이거는 한 방향의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얘들아, 니는 상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게. 이거 결국 긍정의 글이니 부정의 글이니? 지금 쌍방향의 그 음식 유통하는 방법 하나랑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유통되는 한 원웨이 지금 이제 그 flow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This change diminishes the role of a producer. 배경지식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야. 음식 유통에 있어서 근데 이러한 이제 변화,
쌍방에서 이 일방향으로의 이런 변화는 오히려 뭐 했대? 제조자의 역할을 감소시켰대. 왜? 고객의 피드백을요, 얘네들이 좀 간과하고 100% 전달 안 하면 솔직히 제조자는 모를 일이잖아. 그죠? 이 감자가 진짜 맛있었는지 상했는지 뭐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예요? 제조자의 역할을 굉장히 줄였고. 근데 그 역할 줄인 게 좋은 게 아니야. Undermining their autonomy, what is that? Limiting the opportunity for the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 with new products or approaches.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어떤 혁신하거나 뭔가 더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제한을 한 거고, 그죠? 이 제조자들의 자율성을 사실은 좀 이해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쌍방향이 더 제조자에겐